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우와. 와우. 네, 저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기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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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와우.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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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리스님 네, 저는 데이터 자라를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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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데이터를 좋아하는 인사 담당자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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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데이터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3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냥님, 눈나님, 매월 15일에 만원 후원해주시는 웃는아이27님, 그리고 팟빵으로 1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막송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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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데이터릭을 후원해주고 싶으신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홀릭4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프닝 너무 오랜만에 했더니 잘 안 되네. 아니, 그리고 멘트가 되게 미묘하게 다 싹싹싹 바뀌었을 거예요. 멘트가 조금씩 바뀌었는데 오랜만에 네. 했더니 입에 잘 안 붙네요. 네. 그러니까 안 붙을 거야 아마. 네. 오늘 멤버 근황 먼저 들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컨디션 별로 좋지 않은 앨리스님 어떻게 잘 살아 계신가요? 왜 앨리스 아. 왜 컨디션 안 좋아요? 아니, 저 오늘 낮까지만 해도 진짜 괜찮았는데요. 아니, 오늘 밖에 나갔다 왔거든요. 나갔다 왔는데 나갔다 온 이후로부터 지금 약간 춥고요. 목이 약간 까끌까끌하고요. 기침이 나는 거예요. 헐. 근데 지금 네. 그래서 저 냄새 잘 나는지 계속 이렇게 킁킁 하고 있는데요. 냄새는 일단 잘 나서요. 그리고 네. 그래서 저 코로나 자가 키트를 40개를 집으로 주문을 했어요. 겁쟁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시켜가지고 제가 해볼까 말까 하는데 남편이 체온을 재더니 네. 전 남편이 있는데요. 네, 남편이 체온을 재더니 갑자기 가쁜 난밍아웃. 네, 유튜브 네. 유튜브래 채널 체온을 재더니 36.6 막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허풍 떨지 말라고 너 허풍. 키트 안 해준다고 그래서 네. 아직 못 해봤어요. 돈 상심이에요. 아까운 거구나. 이 정도 그렇군요. 증상으로는 돈이 아깝다. 그러니까 일단 열이 안 오르니까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되게 뭐랄까 합리적이시네요. 그죠? 합리적이에요. 내가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 사람 참. 방송할 때 돼가지고 아픈 거 아니죠? 아유,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네.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마 아니겠죠? 네. 최근에 술을 그럼요. 많이 마셔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야 임마. 술 많이 마신 거 꽤 됐는데 좀 많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많이 마신 거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 너무 저기요. 지금 너무 사생활을. 제 이미지 어디로 갑니까? 예, 괜찮습니다. 네. 네. 김 팀장님은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뭐 아시겠지만 별일이 없이 잘 네. 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왜? 뭐 식기세척기 산 거 얘기해? 물어보는 보람이 없어, 쟤는. 영상 송출을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요? 맞아. 그 사실 장비들은 집에 다 있었어요. 영상 송출을 좀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장비들은 다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만 하니까 쓸 일이 없었죠. 창고에 있다가 네. 오늘 이제 모처럼 꺼내가지고 세팅을 해봤는데 우리는 녹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라이브 때 아마 선보일 일이 있지 않을까. 아까 걸 스샷을 할 걸 그랬어. 그러게요. 물광 장난 아니었는데 보여주고 싶었는데. 김희애님인 줄. 그렇죠. 네. 네, 손가락이 미끄러질 정도의 그런 광이 나고 있었는데 조명 세팅을 제가 아직 할 줄을 몰라가지고 오바된 거지 이게. 진짜. 비주얼에 신경 쓰는 김 팀장 굉장히 그러니까요. 불쾌하네요. 비주얼까지 신경 쓰게 생겼어 이제. 네, 다음 작업 박사.
왜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는 뭐 전에 라이브 할 때 조금 끊긴다, 로봇 소리 난다 그래 갖고 이 뭐지? 송출하는 걸 유선으로 바꾸는 인터넷선 유선으로 바꿔 봤는데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거는 그 장비 문제가 아니라 박 박사가 기계라서 이게 알아서 자동으로 로봇 음으로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로봇 네. 음이라 하더라도 네. 이 말한 내용이 전달이라도 돼야 될 텐데 그게 되면 아. 저는 마음껏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전달이 안 아. 된다고 하니까 그게 아쉬운 거죠. 근데 원래 로봇도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스타워즈 보면 그 3PO가 이야기하는 거는 잘 들리는데 R2D2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버전이 낮다는 거예요, 뭐예요? R2D2는 말을 하진 않잖아요. 아, 삐빅거리지. 그러니까 말이야 그게.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 그 뜻 아니었어? 저 박박사 아니. 말이 그 정도 레벨이라는 거야? 삐빅 거리면 옆에서 3PO는 알아듣는다고. 3PO는 다 해석하지. 걔는 언어를 그렇지. 엄청 많이 알더만. 그러니까 나는 장비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도 그럴 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우리 세 명의 귀가 박박사의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자체 있죠. 필터링이 되는 걸지도 모르죠. 네. 갑자기 힘든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결론은 우리한테 잘하면 잘 들린다. 그렇지. 그 얘기를 하고 싶다. 네. 저는 가지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뭘 또 맥북 지르시려고? 뭐라고? 맥북 말고 맥북 말고 가지고 싶은 게 생겼어요 요즘에. 뭐예요, 뭡니까? 뭐예요? 타자기요, 타자기. 타자기 키보드요? 아니 타자기요? 키보드 찐 말고 타자기? 찐 타자기. 타자기요? 타닥타닥 타자기. 네. 종이 진짜로요? 올라가고 진짜로 그냥 타닥타닥 하는 그 타닥이요? 그거. 아니면 타자기 그건- 모양처럼 생긴 키보드요? 아니야. 타자기 모양처럼 생긴 키보드는 키보드도 전 치지 않기 때문에 타자기를 갖고 싶다는 헐. 겁니다. 와 타자기. 왜요? 어. 왜요? 그거 되게 비싸던데 요즘에 그죠? 옛날에 엄청 내가 비싸게 타자기를 거래되던데. 집에 갖고 있었는데 그거 버리지 본인이 말걸. 치셨다고요? 네, 저 아버지가 타자기가 있어가지고 그거 치면서 놀았어요. 오. 그 좋은 타자기는 오. 수정 기능도 있어가지고 수정을 클릭하면 수정 테이프 같은 걸로 팡 찍어줘요. 우와. 다시 쓸 수 헐? 있게. 그런 귀엽다. 것도 있었거든. 근데 얼마 전에 그 회사 앞에 있는 카페 갔는데 타자기가 있는 거예요. 타자기 오.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걸 헐? 보자마자 약간의 뽐뿌가 오면서 쿠팡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한글 타자기는 거의 없고 이제 영문 타자기는 찾아보니까 좀 영문만. 있더라고요. 해외 배송으로. 타자기 원데이 클래스라면 뭘 배우는 거예요? 그 타자기가 그냥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맞아. 한 줄에서 한 줄 끝까지 가면 다음 단으로 내려야 되고 그렇지. 뭐 이렇게 조금 그 아날로그로 조작하는 게 몇 개 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걸 줄 알려주는 것 바꾸는 같아. 법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음. 타자기 한번 쳐보면서 이렇게 그런 실습 같은 걸 하는 게 아닐까. 종이도 따로 넣어야 되고 뭐 잠그고 땡기고 다 끊어지면 이제 뜯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어쨌든 뭐 또 이제 그런 pom프가 왔다. 키보드 하다 타자기까지 갔군요. 그래요. 재밌는 네. 취미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럼요. 집에서 직접 이렇게 글을 타이핑하고 이렇게 해보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죠. 타닥 번역해보고 우와. 싶은 그런 마음. 이메일로 직접 다 신기하네. 타이핑해서 치는 그것도 부족해서 타자기까지 쓰겠다. 타자기로 타이핑한 다음에 그걸 스캔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는 거죠. 응?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어떤 만남. 에. 자, 진짜 응원합니다. 이 분위기 어쩔 와. 어쩔 TV 절쩔 TV. 아니 뭐 요즘 세상에는 말 쓴다. 다양한 취향이 있는 거니까요. 네 뭐 맞아요. 나쁜 짓만 취향을 아니면 네 맘대로 존중하고. 하세요. 네. 맞아요. 네. 존중합니다. 오랜만에 네. 저의 이상한 취향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또 저를 손절할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갑자기 되는데. 그럼 오늘 그 멤버들 근황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 본 네.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복귀해서 주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 와우. 네. 제목 하야 HR 데이터 프리퀄. HR 오. 시스템에 프리퀄?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시스템. R2D2의 뭐지? 그 저번에 말했던 영화 제목 뭐였죠? 영화였나? 스타워즈요? 스타워즈의 만달로리안. 만달로리안? 만달로리안서부터 갑자기 요쪽 그 감성. 뭐라 해야 돼? 감성으로 쭉 가고 있네요. 뭔가 시스템 IT 이런 쪽으로. 아니요. 뭐요? 아까도 프리퀄이라는 게 프리퀄. 예. 스타워즈 에피소드 프리퀄이 나오면서 그 용어가 많이 쓰이기 시작해서 그런 거. 그렇죠. 제가 요즘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머릿속에 그런 단어의 사용이 조금 이렇게 붙었나 봐요, 입에. 그러시죠. 어쨌든 네. 우리가 HR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도대체 데이터는 어디에서 모이나 어떻게 쌓이나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고 일단 여러분께 목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 주제를 준비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HR 시스템이라는 게 무엇인지, 세 번째는 HR 시스템은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HR 시스템의 트렌드, 이게 온프레미스에서 사스 솔루션으로 가고 있거든요. 요거에 음.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는 중에 제가 뭐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음. 번째, 왜 이 주제를 준비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인사 데이터 분석은 많이 얘기를 했죠. 저희가 저희 데이터릭 방송 초반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중앙님이 오셔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김 팀장도 뭐 심리학 베이스로 이야기를 했었고, 또 모든 멤버들이 사실 관심이 많은 게 인사 데이터인데 어떤 시스템에 쌓인 데이터로 분석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HR 데이터 관련 방송을 다시 들으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회사에서 주로 담당하는 일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태스크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전 회사에서도 이 큰 태스크 안에서 LMS, 그러니까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태스크를 담당을 했었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다 보니까 주제를 준비하게 됐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코딩도 알아야 되고 뭐 분석 툴도 알아야 되지만 어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뽑을 건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매번 필요할 때마다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한테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회사야말로 우리의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HR은 여러분의 데이터를 이런 것까지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겁나는데? 그걸 얘기하려고요? 합법적인 것까지만 얘기할 거죠. 고민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날리는 경고장. 따단. 우리가 좀 알아야 잘 음.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대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입사할 때 정보 활용 동의서라는 걸 쓰거든요. 맞아요. 이제 곧 그걸 쓰실 분이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계실 텐데 네. 약관을 아주 잘 읽어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의 활용 동의를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별로 이렇게 유심히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전 직장. 그쵸. 네. 근데 그냥,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걸 어떤 동의 안 일일까요? 하면은 입사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네. 없는 제안이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걸 동의하고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오, 그렇군요. 네, 그런 뭐가 이야기도 좀 있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신기하네요. 규모가 좀 큰 회사의 경우겠죠? 모든 회사가 이걸 다 하나요? 작은 모든 회사들도? 회사가 다 하죠. 아, 그거에 그래요? 관련된 기본적으로는 표준 약관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걸 대표적으로 많이들 돌려서 쓸 텐데 회사에서조차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계약서를 쓰는 때도 있어요. 작은 회사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최근에 연말정산 하셨잖아요. 네. 연말정산하면 우리 회사 HR 시스템에 들어가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현황,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음. 가족의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내 부양 가족인지 아닌지 이런 거 다 들어가 우리는 따로 있거든요. 입력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시스템에 입력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 안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활용 동의를 한 거예요. 뭐 그렇겠죠? 네. 그랬네요. 그쵸? 그랬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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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세상 누가 우리 가족의 이름과 우리의 본적과 주민번호까지 다 알고 있겠어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그죠? 네. 어때요? 이제 굉장히 지금 슬슬 내밀한 걱정이 되고 개인정보네. 있지 않나요? 들으시는 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작정하고 뭔가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한다면 다 걸려들겠네. 그러니까 이제 절대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요즘은 2중 3중으로 하느라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쓰는 추세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민번호 앞자리와 뒤에 첫 번째 자리랑 이메일 주소만 알면 식별이 되거든요. 근데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HR 담당자 권한으로 들어가면 회사에 근무하는 정말 몇만 명의 그 데이터가 다 보이는 그런 때도 있었으니까. 게다가 여러분의 연봉도 다 볼 수 있고 여러분의 그쵸. 성과급도 다 볼 수 있고 여러분의 그쵸. 평가 데이터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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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네. 이렇게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모이는 곳이 HR 시스템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음. 두 번째로
HR 시스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음. 기능을 갖고 있냐를 알아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음.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HR 정보를 담고 있는 IT 시스템이 HR 시스템이에요. 근데 크게 두 가지 권한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하나는 유저 권한, 하나는 어드민 권한이 있습니다. 음. 여기에서 유저는 여러분과 같은 임직원, 음. 그러니까 내가 사용자로서 들어가서 사용하는 기능들이 주로 있고, 저는 어드민이기 때문에 어드민 권한으로 들어가면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시스템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모든 사용자라는 거는 회사에 소속된 모든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요. 회사에 소속된 음. 아 정보 그래요? 활용 동의서를 쓴 모든 사람의 뭐 모든 그럼 정보가 보입니다. 사장님 막 이런 분들도 다 보는 거예요? 다 보이죠. 어휴. 상사까지 다 볼 수 있는 거군요. 다 보이죠. 오. 그래서 아, 인사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입이 무거워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네. 네, 왜냐하면 뭐 예전에 제가 정말 사회 초년생 HR 시작했을 때 괜히 궁금하잖아요. 저 음. 사람이 음. 얼마를 받을까? 음. 저 사람이 뭐 어느 학교를 나왔을까? 이런 학교 데이터 다 음. 있으니까. 음. 심지어 학교에서 어떤 평점을 받았는지 데이터 다 있잖아요. 음.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한두 명 찾아본 적 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뭔가 그러면 우리가 예. 말씀하세요. 아니요. 지금은 그래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권한은 있는 찾아보는 거 거지. 권한이 음. 있는데 그냥 갑자기 개인이 궁금해서 찾아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뭐 저희가 특별한 태스크가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뽑아보는데, 그렇지 않고서 갑자기 뭐 저 사람이 궁금해서 찾아봐야지 이런 건 하지 않죠. 근데 생각해보면 예전에 좀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카드 회사에서 연예인의 카드 정보를 막 본인이 보거나, 아니면 음. 공무원들은 이제 전화번호, 연락처까지 다 접근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들도 그렇고. 그래서 막 사적으로 그런 번호를 막 이렇게 본다든지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는데, HR 쪽도 그런 권한은 갖고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윤리의식이 되게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러면 그게 좀 사실 시스템마다 그거를 세분화해서 기능 제공을 하는가라는 것도 좀 이슈예요,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지금 어드민과 일반 유저 정도로만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올드 패션한 옛날 스타일의 뭐 SI 해갖고 만들어진 아주 간단한 구조의 권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소프트웨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 담당자라고 하더라도 데이터 접근에 대한 권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아니라면 또 어떤 데이터를 본다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사유를 작성하게 한다던가 시스템적으로 권한 제어에 대한 워크플로우가 갖춰져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죠. 요즘엔 보통 있지 않을까요? 보통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그 IT 어드민, 그러니까 슈퍼 어드민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대기업들 보면 그 기업마다 사내 ICT를 담당할 수 있는 IT 계열사가 있는 데들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그 회사에 파견을 나와서 HR 시스템을 관리해 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계열사가 없는 경우는 아예 외주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사내 인력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주 일반적인 유저 어드민이고, 모든 시스템을 관리하고 어드민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해 주거나 다시 이제 그 어드민 권한을 뺏는 뭐 그런 담당자도 존재합니다. 네, 일단은 두 가지로만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근데 가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HR 시스템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쓰고 있는데 쓰고 네. 있는 줄 모른다. 직원이라면 누구나 쓰지 않나요?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자주 안 쓰기도 해요. 우리는 그치, 보통 그렇긴 하지. 아웃룩이나 뭐 일반적인 우리 포탈을 쓰지 HR 시스템이 뭐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휴가 신청 한번 안 해본 사람 없을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휴가 신청할 때 쓰죠. 경조금 받을 때 쓰죠. 연말정산할 때 쓰죠. 뭐 그리고 퇴직할 때 퇴직서 낼 때 쓰죠. 그리고 가끔 퇴직금 산정 눌러보고 싶을 때 쓰죠. 내 급여 뭐 이번 달 급여 보고 싶을 때도 쓰죠. 내 개인정보 바꾸고 싶을 때도 쓰죠.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시스템이 여러 가지 모듈이 조합으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사 일반, 뭐 복리후생, 근태관리 이런 것들로 좀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직원이 회사에 들어와서 퇴직하는 데까지 걸리는 모든 프로세스 전반이 다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발부터 회사의 부서 배치, 승진, 성과 관리, 육성, 변화 관리, 조직 문화 진단, 퇴직까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이 HR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회사는 HR 담당자가 되게 편해요. 그러겠네요. 그러겠네. 할 일이 음. 별로 없겠네요. 자동으로 다 정리해주면. 네,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휴가만 생각해 볼게요. 휴가가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으면 내가 휴가 사유를 시스템에서 입력하고 우리 팀장님한테 결제를 받으면 그 결제받은 데이터가 기록이 되고 뭐 때에 따라서는 그 결제가 인사 담당자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시스템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휴가 신청서를 손으로. 출력해서 사유를 적고 도장을 받아서 인사 담당자한테 넘기면 인사 담당자가 그걸 다시 시스템에 입력을 하겠죠. 음.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간단한 예고, 예를 들면 승진 시스템이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평가와 승진 시스템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 때리네요. 자, 에휴. 아마 많은 나머지 회사들이 네. 그럴 것도 같은데. 네. 근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죠. 저 뭐지? 처음 일했던 회사는 다 해서 그때 규모가 한 10명 이쯤이어가지고 뭐 휴가 뭐가 있어요. 대표님 저 며칠부터 며칠까지 쉬고 오겠습니다 하면 휴가고요. 그렇죠. 승진 대표님 마음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딱히 뭐 그런 게 없어서 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좀 애자일하게 하면 슬랙이나 뭐 카톡이나 메시지로도 휴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게 뭐가 안 좋냐면 이제 이력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뭐 물론 휴가가 무제한인 좋은 회사도 있긴 하지만 법정 휴가를 이제 1년이 지나면 15일을 부여해주고 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이제 초년 차에는 하나씩 생기는 이런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죽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스템이 없는 회사들은 모든 데이터가 다 엑셀로 되어 있고 다 맞아요. 개별 인사 담당자 PC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죠? 와, 예를 그거 들면- 엄청나게 중요한 파일이 있는 거네. 그쵸? 근데 이 사람이 파일이 없어졌어. 문제되면 와. 노트북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노트북이 뭐 난리 에러가 나네요. 났어. 난리 난 거죠. 아. 예를 들면 목표 관리 체제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인사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관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 회사의 목표가 있으면 그 회사의 목표를 나눠서 뭐 사업 본부장이나 임원분들이 나눠 갖게 되겠죠. 그 임원분이나 사업 본부장의 목표는 또 쪼개져서 팀장님들이 나눠 갖게 되겠죠. 그리고 그 팀장님들의 목표는 다시 팀원들에게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목표 달성의 합이 우리 회사의 목표 달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근데 조직도 이게 있겠죠. 네네. 근데 이게 시스템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각자 알아서 한마음 한뜻으로 아니지 한마음을 미팅을 해야지 모아서. 미팅을. 미팅도 하고 엑셀로 미팅을 뿌리고 해서 말로 했는데 정리하고 공유하고 이메일 음. 보내고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맨 밑에서부터 이메일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 대상자가 목표를 제대로 수립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누가 얘기 안 해주면 모르는 거죠. 그쵸? 그럼 보통 이제 엑셀로 리스트 뽑아놓고 체크 표시해 가면서 하는 거죠.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전달을 그 했는지 수동 담당자가 업무가 들어간 확인을 걸 했는지. HR 시스템이 대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HR 시스템이 대부분의 회사는 요즘 많이 갖춰지고 있어요.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HR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특히 스타트업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인사 담당자의 그 직무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다 해야 돼. 급여도 인사 해야 되고. 담당자가 거를. 따로 없는 조직도 많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냥 대표님이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인사 담당자를 꿈꾸는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채용 공고를 봤는데 우리 부서의 이름이 경영지원팀이다. 아. 걸러라.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경영지원팀 안에서 총무와 재무와 인사가 다 합쳐져서 관리되고 있는 조직이다. 다 한다는 얘기다. 다 해야 된다. 와. 그러니까 규모가 크고 HR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일수록 여러분이 지원하려고 하는 그 직무가 팀 세분화돼서. 이름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겠네요.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그렇죠. 예를 들면 인사- 뭐가 있어요? 인재개발팀, 임원 인사팀, 글로벌 HR팀 이런 데는 딱 그것만 하는 조직이에요. 아. 그러겠네요. 경영 적어도 지원이라고 팀이면 하면은 너무 모호한 전체를 다 포괄하는 그런 용어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경영 지원팀이라고 하는 순간 사실 사무 전반 지원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나요?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주는 스텝.
뭐 이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임원 인사팀이에요. 그럼 임원 인사팀인 여러분을 찾아올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임원 경영 인사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오겠죠. 그쵸. 그럼 경영지원팀이에요. 모두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신입사원도 가고 임원급 인사도 가고 퇴직할 분들도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음. 어쨌든 뭐 시스템 이야기가 다 이쪽을 샜는데 그래서 스타트업 이렇게 모든 업무를 다 해야 하는 곳일수록 시스템이 요즘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대기업은 사람이 많고 직무가 세부 분류돼 있으니까 오히려 약간의 아날로그도 통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에서 HR 시스템 없이 시작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요즘에 세무 업무도 대부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거 없이 손으로 하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금 맞아. 출금 맞춰보고 구멍 난 거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걸 손으로 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을 테니까. 근데 지금은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것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제가 또 하나 기억나는데 지금 회사는 아니고 제가 중간에 잠깐 있던 회사였는데 거기는 1년에 1000명이 바뀌어요. 1000명이 1000명이 인원이? 퇴사하고 1000명이 1000명이 입사하거든요. 와. 엄청나게 큰 회사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교육이 일주일에 3번 있어요. 헐? 그냥 항상요? 매주 일주일에 3번 9시에는 신입사원 교육이 있어요. 계속 어떤-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 그 타이밍에 그냥 맞춰서 신입사원 그쵸, 교육을 그쵸. 받는 거군요. 그쵸. 한 3, 4명 이상씩 들어오니까. 뭐 영업 조직이 중요한 곳들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뭐 하여튼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퇴사하고 얼마나 많이 입사하겠어요. 그런데 퇴직원 있잖아요. 퇴직원. 퇴직원이 시스템으로도 되어 있긴 한데 퇴직원을 직접 지출해야 돼요. 인사팀에. 근데 퇴직원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가끔 1000명씩 그러니까요. 바뀐데 왜? 퇴직원을 놓쳐. 담당자가. 퇴직원을 놓친다고? 아. 야. 아니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퇴사자라면 인사 담당자 얼굴을 보고 저 퇴직원 여기 있습니다. 퇴사하겠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딱 가끔 누가 던지고 간단 말이야. 진짜 찐으로? 그러면 어디 껴있다가 놓치고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진짜. 그렇지. 하여튼 시스템이 없으면 그런 일도 생기더라.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그럴 극단적인 수도 사례긴 있다. 하지만. 이 지경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근데 근데 네. 그렇게 되면 급여가 안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도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퇴사 처리가 안 돼서 그렇죠. 이 사람은 안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럴 수 있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그러고 보니까 있고. 신기하네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HR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을 텐데 퇴직원은 프린트해서 서명 받아서 물리 제출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조직 문화? 조직 문화에 가까울 거라는 생각도 그래도 듭니다. 사람이 예의가 그렇군요. 있지. 뭐 이런. 그런 퇴직은 거예요? 그냥 막 얼굴 만나서 인사도 해야지 이런 건가요? 나 이전에 다니던 회사는 그냥 인터넷으로 딱딱딱 하고 동의도 인터넷으로 딱딱딱 받으니까 다 끝나던데. 정이 없구만. 정이 없어. 물론 수많은 티타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티타임도 의무고 그거 말고도 또 저희는 출력했어요. 그래서 와, 신기하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대박이다. 근데 퇴직원은 일반적으로 좀 출력해가지고 그 사장님까지 이렇게 좀 서명을 받는 것 같아요. 기업의 문화에 따라 좀 그래요? 다르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시스템에 가끔 언제 접근하나 생각을 해보면 주로 태스크예요. 어떤 태스크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그 개인의 평가 데이터와 뭘 좀 상관관계를 볼까요? 조직 문화나 리더십 평가 점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하려면 개개인의 성과평가 데이터 5개년치를 긁어오고 개개인의 리더십 점수나 조직 문화 진단 점수를 긁어와서 그 데이터를 이제 뭐 데이터 테이블에 옮기고 R로 분석하든지 파이썬으로 분석하든지 아니면 정말 간단한 경우에 엑셀로 분석하든지 하겠죠. 그렇게 태스크가 있을 때마다 데이터를 뽑아옵니다. 그러니까 HR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는 거군요, 데이터를. 그렇죠. 내 로컬 PC로 다운 받아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분석 툴로 분석을 하고 이런 네. 절차군요. 조금 보안이 잘 갖춰져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다운로드 할 때마다 내가 왜 기록이 다운로드 남고. 하는지도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당연히 로그는 남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태스크별로 쓴다. 뭐 예를 들면 성과급을 지급한다.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하면 재원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개인이 받은 평가와 조직이 받은 평가가 있을 거고 그 요율을 곱해서 이 사람의 연봉이나 월봉의 몇 퍼센트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도 되게 중요하게 사용을 한 거죠. 그 데이터의 결과가 급여 데이터랑 연결이 돼서 여러분이 통장 번호를 입력한 그 정보로 이제 입금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전부 다 HR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고 제가 다음 목차 넘어가면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답변을 드릴게요. 근데 요즘 HR 시스템이 조금 그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덕지덕지 기능이 많지만 쓰는 게 별로 없는 음. 그런 음.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리고 전혀 유저 친화적이지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휴가 신청하러 들어가면 되게 딱딱한 그 UI와 어디에 쓸지 모르는 당최 이상한 버튼과 이런 걸로 막 구성이 돼 음. 있어서 평소에 대부분의 운영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들어가지도 않아 평소에는. 그죠? 일단 보기가 싫게 생겼고. 근데 이게 점점 유저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음.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HR 시스템을 직원들을 관리하는 기능으로만 썼다면 이제는 직원에게도 HR 담당자에게도 조금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웹에서만 접근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웹에서 회사 PC에 그 회사 인터넷 망에서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요즘은 모바일에서도 접근이 되고 오. UI 같은 경우도 되게 막 복잡하고 보기 싫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세련된 앱처럼 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개인 맞춤화가 잘 돼 있어서 요즘은 HR 포탈에 딱 들어가면 예를 들면 조 과장님 입사 플러스 345일째입니다 되어 있고 조 과장님 놓치지 마세요. 다가오는 경조사 중에 뭐 아버지의 환갑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때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그런 있고 것도 해줘요? 그런 것도 해주고 우와. 그리고 조 과장님과 비슷한 직무를 가진 사람이 요즘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번 연결해 보시겠어요? 이런 것까지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건 진짜로 찐 대기업 얘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나도 나름 그래도 큰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거 뭣도 없었는데? 그런 걸 그러니까 무엇을 네. 중요하게 생각하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리고 그죠 그러네요. 요즘은 코로나랑 재택근무가 활성화돼 가지고 근태 관리 기능이 되게 중요해져서 모든 인사 시스템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근태 그리고 관리는 법적 제약으로 넘어가서 그래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 52시간이 되면서 그리고 통상임금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임금을 이렇게 포괄임금. 포괄임금제가 되면서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서 정확하게 근무 시간만 지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또 유연근무도 많다 보니까 내가 뭐 당연히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할 건지가 당연하지가 않고 매번 이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그 전체 월별 시간이 얼마나 초과되는지도 계속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박 박사가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초반에 유예 기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100명 맞아요. 미만 사업장은 유예를 주고 뭐 30명 미만은 유예를 주고 그렇게 유예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는 모두 다 이제 이걸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러서 좋든 싫든 근태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 정도가 제가 알기로 그런 유예 기간의 마지막이었었고 덕분에 뭐 그렇게 작은 회사 애들까지 네. 그런 시간 제약에 대해서 강제를 해야 되느냐라는 논란도 다시 불거졌었고 그쵸. 작은 회사를 위한 HR 근태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스타트업들이 창궐했어요. 그쵸. 네, 그리고 그중에 뭐 살아남은 몇 개 큰 기업들이 지금 앱을 제공해주고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쵸. 그러면서 또 뭐 포괄 임금제가 진짜 뭐 이 사회를 위한 게 맞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맞아요. 뭐 근데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을 왜 강제로 막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쵸. 근태 관리 근데 예전부터도 하고 있었어요. 근태 관리. 예전에 예전 뭐 90년대 초반 오피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근무 카드? 출근 카드라고 해야 되나? 출결 카드. 뭔지 알죠? 그렇게 이렇게 드라마에서 봤어. 영화인가? 찰칵 찍으면 출근한 음, 시간이 음. 기록되잖아. 퇴근할 때도 찰칵 찍으면 기록되잖아. 그럼 월말에 인사 담당자가 그거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며칠의 휴가를 썼는지 언제 출근했는지 퇴근했는지 다 막 기록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시스템이죠. 그게 사람의 노력이 아날로그 많이 들어간 시스템이지. 그치. 아날로그 시스템이라면 이거는 로그가 남는 디지털 시스템이니까. 그거 처음 만들었을 때 얼마나 신박했을 거예요, 그죠? 노트에 그럼 쓰다가 그게 없을 때는 네. 사람 어떻게 했을까? 출퇴근 시간 관리를. 노트에 적었겠죠.
네, 노트에 자기가 적고 와서 도장 시계 보고 찍었겠지. 쓰지 않았을까? 예. 장부를 쓰잖아요. 장부를 이렇게. 예. 코로나 명부 쓰는 것처럼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으아, 그럼 이제 대단했겠다 또 진짜. 또 그런 게 있었겠지. 이렇게 슬쩍 후배한테 전화해서 야, 나 어제 술 먹고 좀 출근하기 어려운데 네가 가서 내 이름 좀 써놔라. 뭐 이런 것도 있었을 테고. 그러네. 대신 써주는 것도 있을 수 있었겠네. 그쵸. 근데 시스템이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데이터는 조금 더 공정해지고 정확해지고 투명해진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뭐 사람들이 그거랑도 정이 비슷하네요. 없네요. 예전에 대학에서 왜 대신 출석부를 또 손들어주고 아, 이러던 시절이 대리출석. 왜 있었잖아요. 그쵸. 누구 네 하고 누구 네 막 이러고 이런 거. 근데 근데- 요즘에는 그거 못 하잖아요. 낭만이 사라졌네. 요즘은 그게 카드를 낭만이야? 찍어야 되기도 하고. 뭐야, 낭만이래. 혼자 여러 가지 목소리 내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옛날 사람이. 박 박사가 아무튼. 잘할 것 같긴 하다. 저는 제가 그거 출결 부르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블루투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뭐. 아. 그래놓고 그러고 나선 파쇄법이 생겼어요. 휴대폰 맡기면 되잖아. 아. 세상에. 갑자기 나 생각난 게 있어. 나 그 네. 예전에 연수원에서 일했었잖아요. 교육연수원. 네네. 네. 그때 어떤 태스크를 해보려고 했냐면, 저희가 그 연수원에 간식을 깔아놓거든요. 네네네. 근데 누가 가져가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얘기 끝까지 들어봐. 그거는 CCTV 쓰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CCTV 쓴데. CCTV도 쓴다고? 아니 몰래 가져가는 걸 막으려면 네네. 그러니까 야씨 오랜만에 하니까 힘드네. 옛날 기억 떠올랐어. 자, 저희가 그 쿠키를 다 수제 쿠키를 구웠어요. 에? 근데 방부제도 안 들어있는 쿠키를 굽는 그 조리사분이 따로 계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수제 쿠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와. 근데 우리가 거기 쿠키 맛있다고 유명했었어. 너도 많이 먹었잖아. 그래서 연수원 가는 거 직원들이 그 쿠키 먹는 걸 기대하면서 간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쿠키 정말요? 맛집이에요. 네. 네, 근데 근데 그래서요. 네. 쿠키를 T존에 놓거든요. 음. T존에 놓을 때 눈이랑 코에? 아니. 에라이. 아, T존이 다과실. T존에 놓는데 네. 그 T존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T존 주변에 있는 교육생 인원을 생각해서 어느 T존에는 50인분, 어느 T존에는 100인분 놓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T존에 있는 쿠키를 바꾸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전 10시, 오후 2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상하게 어디는 더 빨리 떨어지고 맞아. 어디는 남아. 예측에 항상 실패하더라. 그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분석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그 중간에 이제 저희가 참가자들이 교육 연수원 앱에 접속했을 때 그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드는 걸 만든 적이 있거든요. 진짜로? 그거를 분석하면 네. 히트맵이 그려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어디 많이 모이더라. 그런 거 볼 수 귀여워라.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랬더니 연수원이 풀로 찰 때 네. 어디 많이 모이더라를 이렇게 슬쩍 봤더니 네. 담배 피는데 옆에.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가까이에 있는 쿠키 존에 가는 게 아니라 네. 담배 피러 갔다가 주로 하나씩 사람들이 집어서 모이거나 드시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그런 쪽에 가서 먹더라고요. 그치, 거기 있는 걸 자꾸 집어 먹으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데는 사람이 많이 모였지만 남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그래서 것까지 할 수 결과적으로는 있다. 재떨이 옆에 과자를 넣는 걸로 그렇죠. 어떻게 결정됐어요? 그렇겠다고. 농담이고 그냥 그 어. T존에 좀 더 많은 과자를 세팅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딱 단순히 인원만 보지 않고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지난번에 중앙님 나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스피드 게이트 같은 데 있잖아요. 이제 내가 출입증을 찍어야 문이 열리는 그런 게이트에 로그 기록을 남겨가지고 사람들이 언제 휴식을 많이 취하더라. 어떤 사람이 어느 시간만큼 휴식을 취하더라. 어떤 직무가 휴식을 많이 취하고 어떤 직무는 한 번 나가지도 않더라. 이런 것들도 이제 관찰해 볼 수 있는 거죠, 데이터로. 관찰하면 어디에 써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스크 같은 데 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영업 직구는 외출이 잦더라. 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겠네요. 외출을 많이 하면 뭔가를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던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쓸 수 그리고 있겠네요. 똑같은 직군인데 자주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성과가 높고 주변 사람들한테 동료 평가가 높더라. 뭐 유추해 그런 볼 수 있는 식으로 거죠. 또 분석을 할 수 있구나. 네, 그리고
시스템 포탈에 붙어 있는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메일을 많이 안 보내더라. 뭐 그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근무 이제 양태를 분석할 수 있는 거군요. 그쵸. 그러니까 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보통 이런 근무 양태나 스타일을 분석하면 그걸 가지고 뭐 여러분이 막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도대체 고성과자는 어떻게 행동할까를 자꾸 찾아내려고 해요, HR이. 그렇죠. 대부분의 직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고성과자를 어떻게 좀 더 다른 사람도 고성과자로 만들게 할 거냐에 관심이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고성과자의 특성을 찾아서 기존 직원들 중에 고성과자의 탤런트를 갖고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입사할 때 그런 고성과자의 성향을 가진 사람. 그렇죠. 그런 음.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채용할 건지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쓰고 있어요. 음. 어쨌든 그런 게 전부 다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어 우리가 데이터를 뽑았을 거 아니에요. 음. 김 팀장이 데이터 분석 아무리 잘한다고 스피드게이트 옆에서 사람들 나갈 때마다 수기로 기록해가지고 그걸 분석할 수 없잖아요. 그게 인턴이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말이에요. 따단.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예전에 김 팀장이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그 저 이전 전 회사에 있을 때 인사 데이터에는 건강 관리 데이터도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사람들이 특히 조금 안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습도가 낮거나 위험한 어떤 근무 환경이거나 교대 근무가 있거나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지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년 하고 있는 건강관리 데이터가 전부 인사 데이터로 넘어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래요? 네, 그것도 그래서 인사 이제 뭐 담당자들이 관리하는 거군요. 볼 수 있어요, 다. 물론 보건 데이터이기 때문에 보건 쪽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인사 쪽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죠, 앞으로. 사람들이 퇴직을 하는, 건강 때문에 퇴직을 하는 중요한 질병 A라는 게 있는데 그 A가 잘 발병하는 환경이 교대 근무에다가 저습도 환경이다. 그러면 교대 근무의 저습도 환경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강을 모니터링하면서 안 좋아지기 전에 미리 어떤 조치나 개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HR 데이터에 들어간다. 그게 조직마다 업무 특성에 따라서 관리해야 되는 질병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업무랑 질병이 관련성 있는 곳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네. 무슨 공장에서는 어떤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이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그거를 회사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하게 돼 있죠. 예를 들면 전 그런 것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너무나 뛰어난 개발자, 회사에서 너무나 열정이 큰 개발자가 진짜 하루에 20시간씩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잠깐 20시간을 계속 일하면 약을 먹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잠깐 그렇게 집중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소중한 인재라는 자원이 빨리 소모되고 있고 금방 지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적절히 또 개입을 해줘야 되겠죠. 물론 직접 개입할 수도 있지만 뭐 팀장님을 통해서 개입할 수도 있고. 그런 거 받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과 근무 시간이 막 이렇게 되면은 뭐 초과 근무를 몇 시간 했으니까 팀장님과 뭐 상담하세요. 뭐 이런 메일 같은 거 왔던 것 그래요. 같아요. 그런 거 전부 다 HR 시스템에서 뭔가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거죠. 오. 그리고 그런 것도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퇴직 예측 신호등 같은 게 있어요. 빨간불, 초록불, 노란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퇴직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데이터들이 규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집과 회사와의 거리, 팀장님과의 면담 횟수, 아니 뭐 스트레스 지수,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면 초록불에서 노란불로 바뀌고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뀔 거잖아요. 그렇게 변화가 있을 때 리더한테 알람이 갑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유에서 퇴직 확률이 높아지고 있거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팀장님이 날 찾는다. 아 이거 뭔가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런 경우도 있다. 신기하네요. 네. 근데 이제 아까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목차는 HR 시스템이 어떻게 진화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HR 시스템들이 온프레미스에서 사스 솔루션으로 가고 있어요. 온프레미스는 뭐냐면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을 원격 환경이 아니라 클라우드 같은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회사가 보유한 전산실 서버에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SI라고 많이 하죠.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IT 시스템 개발할 수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HR 시스템을 직접 우리 회사만을 위해서 만들어주고 그 서버가 우리 전산실에 되어 있고 시스템의 기획이나 개발이나 유지보수 운영 같은 것도 전부 다 하나의 업체에서 그때그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단점은 뭐냐? 기능이 100가지가 있는데 100개 다 안 써.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근태관리 시스템이 뭐 포괄 임금제 때문에 새로운 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업체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희 근태관리 시스템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과거에 있던 시스템도 언젠간 쓸 것 같으니까 또 그대로 둬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팀장님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 팀원들끼리만 쓸 수 있는 뭐 쪽지 시스템 만들어주세요. 메시지 시스템 만들어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만들어. 근데 또 뭐 시간이 지나서 그걸 안 써. 그럼 또 그 기능은 남아 있어. 그래서 예전에 저 그 시스템 썼을 때 막 정말 200~300개의 기능이 있는데 안 쓰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언젠간 쓸 줄 알고. 이런 시스템의 장점은 뭐냐면 그때그때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기능을 만들 수가 있다. 단점은 어쨌든 서버 전산실에 있으니까 접근에 제약이 있고 그리고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기능들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아까 이야기했던 유저 친화적이지도 못하다. 그러니까 유저 친화적이라고 이야기한 것들은 보통 사스 시스템을 이야기하거든요. 사스를 이야기하면 우리 박 박사가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전산실 서버에 그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업체가 있고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데이터를 주고 뭐 서버는 뭐 아마존 서버든 무슨 뭐 구글 서버든 어딘가 있겠죠. 해외든. 그 서버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하는 그냥 아이디만 가지고 있어서 모바일이든 웹이든 언제든 접근 가능한 그런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글로벌 솔루션 같은 경우는 워크데이라든지 그리고 SAP의 석세스팩터즈라든지 오라클의 HR 사스 솔루션 같은 게 있어요. 주로 글로벌 솔루션들이고 아까 뭐 김 팀장도 스타트업 얘기했는데 제가 뭐 기억나는 걸로는 플렉스인가? 뭐 그런 서비스도 있고 해요. 우리나라 공유 플렉스 서비스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서비스를 쓰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되게 다들 사스에 꽂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데이터 분석도 하고 싶고 챗봇도 하고 싶고 RPA도 하고 싶고 뭐 AI도 붙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SI에서는 그러니까 온프레미스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 다 뜯어 고쳐야 되거든. 근데 요즘에 나오는 사스 솔루션들은 우리는 그런 걸 해줄 수 있게끔 이미 서비스가 구축돼 있어요. 사용만 하면 돼요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웬만한 대기업들은 전부 다 사스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나 시작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스 솔루션들이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요. 우리는 SI처럼 뭐 시스템 환경이나 아니면 IT 환경이 바뀐다고 그때그때 재구축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구독료만 내면 된다. 이렇게 홍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스 솔루션이 아닌 SI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번 구축을 하려면 몇십억이 들어요. 2~30억씩 들어요. 그리고 기능을 새로 개발할 때마다 또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사스 솔루션은 처음에 구축 비용이 들지만 그 다음부터는 구독료만 내면 돼요. 근데 이게 조금 맹점이 있긴 합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사스 솔루션이 AI가 되고 뭐 데이터 분석도 되고 RPA가 된다고 막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아직 제대로 검증이 됐는가는 조금 그 미지수예요. 못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AI가 돼? 데이터 분석이 잘 돼? 를 증명한 회사가 아직 없어요. 그 HR 솔루션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스 솔루션 도입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정말 허덕허덕하면서 도입을 하고 있고 이게 정말 너무나 좋더라라는 게 아직까지 전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 이유에 홍보는 대해서도 좋다고 지금 하는데 엄청 좋다고 실제로 하지. 썼더니 더 좋아졌느냐는 아직 모른다. 그쵸. 모르는데 다들 돈을 쓰고 있다. 그렇죠. 거군요. 원래 이 바닥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봐봐, 사장님이 HR 컨퍼런스에 갔다 왔어. 뭘 본 거지. SAP나 워크데이에서 막 장난 아니야. 와, 막 서브스크립션 피만 내면 막 AI 되고 RPA 붙이고 챗봇 붙여가지고 임직원과 HR 담당자 모두에게 밸류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도입하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장님이 돌아와서 야, 우리 HR 시스템 어떻게 되고 있어? 그랬더니 SI로 해놓은 거지. 300개 중에 뭐 100개만 쓰고 있고요. 아직도 아날로그로 해야 될 게 많고요. 새로운 기능을 구축하려면 돈이 또 들고요. 그래? 우리도 사스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사스로 가려면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냐?
아주 간단하게만 음.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 기존에 있던 걸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바로 그게 중요한 이관 거예요. 움직이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닐 것 같은데. 일단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 또는 프로세스 음.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PI 프로젝트를 해야 됩니다. 음. 이거 아마 그 앨리스님은 아실 텐데 HR에서도 PI를 해요. 이게 뭐냐면 HR에서 하는 모든 세부 업무의 프로세스를 정의해야 돼요. 음. 이게 as is 프로세스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to be 프로세스 이미지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to be 프로세스 이미지를 만든 걸 놓고 사스 솔루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프로세스랑 비교해 가면서 fit, gap 분석을 합니다. fit 음. 얼마나 맞는지, gap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하나하나 검증을 해보면서 우리의 to be 프로세스와 갭이 가장 적은 솔루션은 저거네 하고 선정을 하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후보를 놓고 우리가 그렇죠. 썼을 때 가장 불편함이 없을 게 뭐냐, 우리 하던 걸 다 그렇죠. 이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를 이제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은 아주 짧게 했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투입됩니다. 그러겠네. 왜냐면 그리고 막 덮어뒀던 거 다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게 인사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채용 데이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채용 데이터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인사 관리로 가고 인사 관리에서 데이터는 육성으로 가고 이런 걸 순서도까지 다 그려야 돼요. 음. 그리고 유저가 무엇을 하는지, 어드민이 무엇을 하는지를 다 정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엑셀로 막 몇천 줄 나오고 파일 막 몇백 개 나오고 이렇거든요. 험난한 길이군요. 근데 이 프로젝트에만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고 보통 이건 컨설팅을 받거든요. 그래야겠네요. 컨설팅에도- 이것만 전담해서 해야겠네요. 예, 그 10단위의 억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음. 자,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만들기 전에 이 준비 단계에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치. 컨설팅 그렇게 받는 데만. 그렇게 PI를 했어. PI를 길게는 6개월까지도 하고, 길게는 1년까지도 해요, PI만. 자, 이제 PI를 했어. 그 다음에 솔루션을 선택했어. 워크데이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럼 워크데이 예를 바로 들어? 쓸 수 있을까요? 이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이건 워크데이 해야지. 설정하고 필요한 일 잡고 데이터 옮기고 해야죠. 절대 아니지. 맞지? 워크데이에서 제공하는, 간단히 얘기하면 워크북 같은 게 있어요. 매뉴얼 같은 거. 네. 그게 모듈별로 막 200장, 300장이야. 뭐 기능이 많으면 그럴 수 그걸- 있죠. 200장, 300장을 다 검토해야 돼. 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LMS 모듈의 워크북에서 우리는 교육 과정을 오프라인, 온라인, 블렌디드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게 거기 정의돼 있어요. 근데 네. 우리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어. 그럼 그 워크북을 바꿔야 돼. 음. 그리고 그게 바뀔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시스템에서 허용이 안 돼가지고. 그걸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게 PI이지 않았어요? 아니, PI는 네. 프로세스, 에지이즈와 투비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네. 핏갭을 해서 솔루션을 선정하는 것까지 가는 거고, 네.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솔루션을 도입할 때는 워크북을 가지고 또 다시 그걸 작업해야 돼요. 그 자, 그럼 요청 거기서- 사항들을 정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렇게 이걸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 거야를 정의하는 거거든요. 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그치. 일을 할 때 활용하자. 그러니까 우리 매뉴얼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네. 그치? 아, 그럼 투비를 정의할 때 그냥 프로세스의 효율화 같은 맥락으로만 정의하지 어떤 솔루션이 이 프로세스를 지원하는구나 아니면 이런 기능을 지원하는구나를 검토한 단계가 아닌 거네요. 그럼 모르는 거죠. 우리의 그러니까. 프로세스와 어떤 솔루션이 가장 가까울까를 보고 정하는 것뿐이지 PI 때는 네. 그걸 알 수가 없죠. 솔루션을 선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계약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워크북을 주지 않으니까. 아.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는 안 준다고요? 그러면은 워크북 보다가 이거 안 되는데 이런 게 막 보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그걸 거라고 깨닫죠. 사전에 제공해주지 않으면 선택하지 못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안 되는 거라고 깨닫죠, 그때. 아, 그때 안 되는 거였구나. 계약은 이미 했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물론 그 PI를 하는 업체들이 각 솔루션에 대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알려주는데 아, 이게 될 거예요라고 했을 때랑 실제 도입할 때랑 갭이 되게 커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모든 솔루션을 내가- 완벽하게 머릿속에 갖고 있거나 그걸 컨설팅 해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는 안 근데 되겠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야. 그걸 매뉴얼을 다 만들었잖아.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잖아. 네, 데이터 그래. 옮겨야지. 그것도 그래. 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는 온라인이라고 영어로 쓰고 있었는데 시스템을 이관할 때는 온라인이라고 한글로 써야 돼. 뭐 그런 그리고 일이 있을 수 있죠. 음. 네. 간단하게는 이건데 그럼 그걸 다 바꿔야 된다. 다 맞춰야 그쵸. 된다.
그 룰을 정해서 이제 HR 와. 데이터로 넘어가 볼게요. 음. 우리는 야, 큰일 날 뻔했네. 조과장이라는 그 한글을 띄어쓰기 없이 그냥 써요. 근데 우리의 아하.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성과 이름을 분리해. 그럴 수 있지. 야, 그럼 분리해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잖아. 아 그거 자동으로 안 해준다고 그런 거? 그런 것도 다 룰로 만들어야 돼. 헐.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글로벌 솔루션을 보통 많이 도입을 하잖아요. 음. 글로벌 솔루션은 커스터마이징의 여지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얘들은 글로벌 왜요? 서비스를 하잖아. 왜? 커스터마이징 맘대로 하게 해놓으면 얘들이 통제가 되겠어? 통제로 왜 아니, 해? 내가 돈 주고 쓰는데. 아니 보통 아니지. 사스 솔루션에서 그런 각 고객에 따른 커스텀 요청 사항에 대한 기능을 들어가는 건 잘 안 되어야지 사스 솔루션의 운영이 가능해져요. 왜냐면 그치. 네. 왜냐면 그 지금 일이지, 각사에 그게. 맞게 커스텀을 해주겠어요라고 쏘는 도입 제공을 한 게 아니잖아요. 다 하게 해주면 그건 SI지. 그러니까요. 그러려고 SI를 추가 비용을 내고 개발 비용을 내고 커스텀을 하겠다고 하고 돈을 내는 거죠. 그럴 근데, 거면 온프로미스 하든가 이렇게 그치. 되는 거네. 근데 그래도 몇 개 여지는 줘요. 예를 들면 우리가 관리하려고 하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사스 솔루션에서 제공해 주는 걸로는 부족해.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컬럼을 뭐 너희한테 총 50개는 줄게. 나눴어. 그러면 채용해서 15개 쓰고 육성해서 15개 쓰고 승진해서 15개 쓰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써요. 그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필드를 그런 식으로도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구동 모델 안에서 쓸 수 있는 걸 그쵸. 제한적으로 나눠서 우리가 알아서 현명하게 써야 된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제한 끝난 게 조건이 아니라 되게 많네. 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글로벌 솔루션만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만으로 안 된다. 왜냐하면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아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한국의 급여 시스템과 한국의 세법이 있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차피 외산 사스 솔루션을 쓰면 한국의 SI를 철컹 붙여가지고 모듈로 써야 돼요. 아니 우리나라의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그런 준비를 안 한 상태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소비자가 방금 알아서 해야 된다. 아니 근데 지금 김 팀장이 방금 말한 준비라는 건 현지화의 시도를 한 솔루션인가에 대한 여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 외산 솔루션이라고 말하는 애는 아마 자국에 관련된 그런 법을 지키는 내용들은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미국은 그리고 되지. 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 억지로 미국의 솔루션을 사서 쓰는 거인 거지. 걔네가 한국에 서비스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와서 영업을 해서 영업을 당한 거 아닙니까? 한국이 그렇게 그런 거 큰 아니에요? 고객이 아니지. 야, 우리나라 그래. 인구가 몇 명이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큰 고객이 아니라고? 그래요? 큰 고객이 아니지. 야, 인구가 몇 한- 명인데 우리가. 한국은 그 사스라고 부르는 솔루션 시장이 커지기 시작한 지도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별로 큰 손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고객의 커스터마이징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쓴다. 그래서 네. 인터페이스가 되게 중요해요. 이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이 사스 솔루션과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을 어떻게 인터페이스 시킬 것인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야, 돈 들어간 소리가 자꾸 들리지 않습니까? 사스 솔루션 도입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PI 프로젝트에 돈 들어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도 해야 돼. 이것만 쓸 수 없어가지고 다른 모듈 다 붙여서 거기도 또 돈 들어가. 그죠? 그러면 근데 더 잠깐만요. 웃기는 건- 그러면은 그 사스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돼서 그 구멍을 메꿔주는 또 다른 외주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100%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근데 유저는 그걸 못 느껴요. 왜냐하면 코어 모듈, 그러니까 사스 솔루션의 코어 모듈과 여러 가지 모듈이 인터페이스가 잘 되어서 그거를 UI 패키징을 하기 때문에 그냥 유저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렇겠죠. 뭐 그냥 돈이 많이 든다는 끝단에는. 거지. 근데 이게 그 PI나 이런 것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그래요. 외국 같은 경우는 야, 우리 사스로 가자 하잖아요. 그러면 석세스팩터가 제공해주는 매뉴얼 그대로 쓴대요. 예를 들면. 석세스팩터가 제공해주는 매뉴얼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석세스팩터가 제공해주는 시스템과 매뉴얼과 그들의 룰을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커스텀해달라는 요청을 그렇게 피곤하게 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 있는 것만 쓴다. 도입하는데 3개월밖에 안 걸리고 막 그런데.
나 이거 우리는 무슨 막 감성인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죠?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쓰다가 아이폰 쓰니까 그런 기분이 되더라고. 그치. 다 포기하게 되는 게 되잖아. 되는 게 별로 없어. 그러면 그냥 아이폰에서 되는 것만 어. 쓰지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채용을 할 때 A, B, C, D로 했어요. 근데 새로운 솔루션은 A, C, D만 제공하는 거야. 그러면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야, 기어코 B까지. 야, 그래도 B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러면서 이제 레거시 어. 프로세스를 포기를 못 하는 거지. 그러면 PI를 그래서 왜 해요? 아까 as 프로세스랑 to be 프로세스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네. to be 솔루션 프로세스에서 B를 선택은 해야 되니까. 제외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PI를 한 다음에 투비 프로세스가 나오면 핏갭 분석을 할 때 이 갭이 너무 큰 거를 그냥 우리의 프로세스를 포기하고 솔루션에 맞추자. 또는 라는 의사결정을 하던지. 우리가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별도의 다른 모듈을 들여와서 인터페이스 시키더라도 이제 고소하자. 이런 의사결정들을 해요. 근데 100%다 갭이 없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런 자잘한 작업들 하게 되는데 보통 외국은 그런 거 거의 없이 도입을 되게 빨리 하더라. 라는 거는 그 영업하는 분의 불만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자, 그냥 그래서 좀 써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좋아. 그러면 구축이 다 됐다 쳐. 음. 자 그러면 정말 사스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일까를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외산 솔루션들은 기본적으로 영어 베이스겠죠? 자동으로 랭귀지가 전환됐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 편할까요? 전부 다 번역2 한글화해야 됩니다. 뭐야? 근데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어. 사스가 좋은 게 그거잖아요. 막 AI도 붙고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발전해 그러면 나가겠다. 그럼 또 한글화해야 돼. 아. 자, 우선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뭐하러 네. 외산 솔루션을 썼으며 그래. 그러니까 그런데도 왜 하는 거야? 아니 얘기하겠지.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조과장이 지금- 정리할 거예요. 아마. 지금 자, 선택할 때 설명해줄게. 외산 서비스를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야, 국- 설명해줄게. 아니 아까 네. 전에 설명해줄게. 대표님이 가서 봤대잖아. 자, 설명해줄게. 봐봐. 설명해줄게. 우리나라 솔루션인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은 솔루션이 있어. 이름이 고글이야, 고글. 얘는 메일도 되고 드라이브도 되고 미덥도 제공하고 다 해.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로 어. 있는 거예요? 없어요.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요. 없어. 네. 고글이라는 국산 솔루션이 있어. 네. 근데 구글이 있어, 구글. 너 뭐 그럼 뭘 쓸래요? 쓸래? 어. 그러니까 그런 엄청나게 거예요. 큰 기업에서 만든 전 세계적인 솔루션 있고 그쵸. 국내산 중소기업이 만든 거 있는데 중소기업계 좋다고 이거 쓸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는- 뭐냐면 혹은 스타트업이 만든 걸 쓸 거냐 아닌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요즘에 왜 안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신뢰의 그 문제예요? 국내 비즈니스들이 글로벌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법인은 하나가 있고 해외 법인은 30개가 있는데 거기를 다 국산 솔루션을 같이 통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조금 아. 불편하더라도 워크데이나 석세스팩터를 쓰기도 해요. 그리고 글로벌 수 다 있겠네. 통합하려고. 극단적으로는 그냥 영어인 그대로 쓰는 데도 있대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어차피 어드민이나 백오피스 개념으로만 사용한다고 하면 영어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용자한테 노출되는 쪽만? 그러니까 그치. 직원들에게 노출되는 UI를 새로 입힌 부분만 한글화하는 형태로 쓰지 굳이 도입한 사스 솔루션을 특별하게 다시 더 건드리거나 하려고 할 거나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사스를 도입했다고 쳐요. 돈이 덜 들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뭐에 비해서요? 원래 예전 아니, 버전에 비해서 SI에 비해서 돈이 덜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SI 비용은 빠질 테고 SI는 뭐 구축할 구독료가 때마다 들겠지. 그쵸. 구독료 얼마 정도 들까요? 인당? 그러게 이건 인당으로 치잖아요. 그쵸. 헤드 카운트로 치죠. 보통 글로벌 솔루션들이 최소 금액이 $100에서 시작합니다. 1년에 10만 원 정도. 1년에 1인당 1인당 100달러. $100. 그러니까 15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거는 기본 모듈일 때고 우리 자동차 구매하러 가서 느끼는 것처럼 고객님 그건 옵션이셔가지고 얼마 더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보통 인당 20만 원까지 갑니다. 자, 여러분의 헐. 조직이 5,000명을 데리고 있는 조직이에요. 그러면 숨만 쉬어도 10억이 나간다. 야. 자, 이제 아주 큰 여러분이- 회사들이나 하는 거네 이거 그럼.
아, 여러분이 우선 지금 사례는 아주 큰 회사의 사례예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아주 큰 회사의 사례 아니에요. 보세요. 응? 5,000명이라는 거는 국내 대기업 중에서도 아주 적은 축에 속하고요. 대기업 집단 그룹을 계열사로 쪼갰을 때 5,000명이면 되게 적고요. 왜냐하면 회사 5대 기업의 네네. 공장만 해도 3,000명, 4,000명이 근무하는데 음. 예를 들면 근데 그 500명 제가 이상이지 않아요? 그 뭐지? 중기업인가? 중견기업인가랑 대기업 기준 인원수가 500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5,000명은 적은 인원이고 예를 들면 조직 규모가 훨씬 더 크다. 내가 전전에 있던 회사가 23만 명이란 말이야. 글로벌리. 음. 23만 명 곱하기 20만 원. 음. 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스 쓰실래요? 온프레미스 쓰실래요? 아니 이거는 돈이 네.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선택할 수가 없는 거잖아, 이건 아예. 그쵸. 돈이 있으면 사스를 하는 게 좋은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아마 이제 실제 운영 비용에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사스가 제공하는 편의성은 운영 인력 감소, 그다음에 그 코드 그 시스템의 유지 보수 비용 감소를 기본적으로 이익으로 내놓게 될 텐데, 그다음에 하드웨어 등등의 운영 인력 감소 등의 이익이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규모에서의 의사결정이라면 제가 말한 거 이외에 다른 트레이드오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라서 사스가 돈 많냐 아니면 온프라임이 많냐라고 판단하기에는 글쎄요. 지금 단위에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23만 명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아니 일단 그러니까 돈이 지금- 있다 치고 돈 돈은 있다 있다. 치고.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1년 정도 하다 나왔는데 지금 국내 대기업들이 이 사스 솔루션을 도입한 지 2년 차, 3년 차 정도 됐거든요. 어떤 분들은 절대 도입하지 마라. 그냥 국산 사스 솔루션 도입하는 게 훨씬 낫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우리가 이걸로 가야 하는 방향은 맞다. 이제 더 이상 SI를 제공했던 HR 시스템 업체들도 사스가 돈이 더 잘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들 SI를 이제 버리고 사스로 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트렌드인 건 맞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SI랑 다르게 사스 솔루션들은 글로벌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뭐가 오류가 있어요. 우리 SI 같은 경우는 바로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스 솔루션 같은 경우는 구축할 때도 그러는데 쿠폰을 줘요. 고객한테. 응? 이게 무슨 쿠폰이냐면 티켓 전화? 같은 걸 줘요. 어. Q&A 할 콜. 수 있는 티켓. 에? 그걸 뭐 한 달에 10개만 주는 거야. 그거 그렇게 하지 100개 마세요. 하고 싶으면은 구독료를 더 높여 주세요. 뭐 이런 거구나. 아니요. 하여튼 그걸 뭐- 넘어가면 추가 비용을 내야 되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음. 얘들도 그 글로벌 회사들도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니까 채널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제한을 두고 Q&A도 받고 유지 보수도 해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너무너무 불편할 수도 있는 이 거죠. 답답해서 어떻게 쓰나 이거를? 음. 아니 당장 회장님이 물어보셨는데 뭐 이런 거. 대답을 근데- 당장 줘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사실 그러면 돈 써야지 뭐. 근데 사실 사스를 도입하면 좋은 점도 많아요. 이게 그 심리스하다고 하는데 연결이 다 돼요. SI 솔루션에서는 HR 데이터들이 다 끊어져 있거나 데이터 통합이 안 돼가지고 내가 뭘 분석하고 싶을 때 다 조각조각 모으거나 뭐 그 어떤 개별 식별이 안 돼가지고 다른 데이터랑 비교해 보거나 해야 되는데 사스 솔루션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이걸 다 관리하니까 전부 다 데이터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큰 그래서 사실은 장점이네요. 잠재력으로 본다면 HR 음. 데이터 분석이라고 본다면 사스로 가는 게 맞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솔루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이걸 도입하기까지 들어가는 프로젝트의 자원 투입 그리고 바뀐 다음에도 사실은 HR 담당자가 해야 되는 일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도입이나 이런 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이나 MS 서비스 이용하는 거랑도 비슷하네요. 걔네들끼리는 다 잘 긴밀하게 연결되니까 그 그렇죠. 생태계에 들어가면은 되게 편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기는 하죠. 왜냐면 우리 전산실 서버에 우리 솔루션 둔다고 생각하면 애들 유지 보수할 때마다 셧다운도 해야 되고 항상 관리 인력이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클라우드에 보관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도 없고 2중 3중으로 백업해 놓을 테니까 데이터가 없어질 걱정도 없고 모바일 웹이고 전부 다 클라우드에 접속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좋고 서비스 매년 업그레이드 할 거니까 또 좋은 어떤 기술이 개발됐을 때 우리가 바로바로 쓸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좋은 거죠.
근데 또 갑자기 사스 솔루션에서 구독료를 인상하겠습니다. 그러면 헐. 뭐 힘들겠죠. 어쨌든 음. 그런 그거는 장단점이 뭐 있습니다. 계속 한 번 하기로 하면 계속 또 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죠. 나중에 한 번 다른 넘어간 이후에는 어, 뭐 다른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는 또 말도 안 되는 의사결정일 것 같은데. 사스 그래서 솔루션에서 B2B 사스 솔루션들이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원의 사업 기회이긴 해요. 그 덕분에. 한 번 이제 잡으면 네. 그쵸. 그리고 그 잡은 거가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지도 않고.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모 기업이 그 워크데이를 썼어. 근데 쓰다 보니까 이거 아니야. 그러면 석세스 팩터가 더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겨가고 싶어. 과연 쉽게 옮겨갈 수 있을까? 엄청난 자원이 투입될 거예요, 또. 그치. 아니 우리 클라우드 하나 옮기는 거만 뭐 드라이브 같은 거 쓰다가 옮기려고 하려면 엄청 그쵸. 고생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개인만 게 해도 그런데. 기업단과 HR 담당자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고 태스크고 어렵고 힘든 일이고 복잡한 일이지만 유저,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입장, 임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변화다. 점점 더 유저 친화적으로 바뀌고 모든 정보가 연결이 되어 있고 모바일이든 웹이든 언제든 접근할 수 있고 휴가 쓰기도 편하고 경조사 뭐 확인하는 것도 편하고 모든 게 다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선 좋다는 거죠. 운용 관리하는 사람들 그렇죠. 스트레스 얘기하신 거고. 그렇죠. 일반 조직원들이 보기에는 좋다. 좋다. 자, 시사점 정리. 첫 번째, HR 데이터 분석하려면 HR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거다. 두 번째, 우리 정보는 생각보다 더 많이 HR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다. 세 번째,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쓰는 회사가 아직 많지 않다. 네 번째, 그래서 트렌드의 변화로 온프레미스에서 사스 도입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장단점이 극명하다. 그러니까 도입할 때는 잘 검토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를 어떤 지향점을 잘 명확하게 만들수록 의사결정하는데 좋아질 거다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의 마무리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그 기존의 SI 업체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SI 업체들은 아직은 시장이 많아요. 아직은 시장이 있다. 새롭게 만들어진 회사도 많고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로 SI를 쓸 수밖에 없고. 그래도 그죠? 규모로 그리고 보면 이게 대기업들이 다 큰 손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중소기업 100개 해봐야 대기업 하나도 안 될 건데. 그래서 SI 업체들이 네. 사스로 많이 가요 또. 아. 저희 더 이상 SI 안 할 거니까 3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SI 업체잖아요. 근데 김 팀장이 회사에 SI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김 팀장한테 예고를 하는 거예요. 저희 3년 뒤에는 SI는 선셋 할 거예요. 선셋 한다는 게 이제 끝낸다는 거거든요. 시스템 종료할 거예요. 엔드 오브 서비스예요. EOS예요. 그러니까 근데 3년 뒤에 저희가 사스를 만들 건데 미리 그쪽으로 옮겨 타시거나 아니면 다른 데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고를 합니다. 국내 개발 조직들도 전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HR 그쵸. 쪽에서도. 근데 여러분이 SI 시스템 담당하는 회사의 어떤 중역이나 CEO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SI 프로젝트 얼마나 힘든데 개발자 다 투입해가지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한 건. 해줘야 되지, 유지 보수해줘야 되지. 그거 돈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사스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모객하면 할수록 구독료가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매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영업이익을 낼 필요가 없는 거지. 그 이거는 전반적인 트렌드,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라는 거군요. 넷플릭스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비디오 대여하면서 하나하나 대여해 줄 때마다 영업이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넷플릭스에 구독을 시켜가지고 이 구독료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들었던 생각이 그럼 이게 결국엔 이제 구독하는 거잖아요. 서비스를 맞아요. 구독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전제는 그 회사가 영원히 망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뭐 회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누가 인수해버린 그렇죠. 다음에 더 이상 그 서비스 안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죠. 알 수 없는 그런 시장 환경에 따라서 그런 네. 위험성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스가 더 잘 안 되는 거지. 아 그걸 그래서 그 위험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사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신뢰를 못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실제로 것처럼 없어지거나 뭐 사업을 하다가 접어버리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라면 더욱더
신뢰를 가지고 사용하기 어렵기도 하고 그 보통 기본적으로 동작에 버그가 있을 가능성은 높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면 더욱더. 그러니까 알파 버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워크데이는 뭐 신생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거기도 어디에서 인수했다고 하던데 석세스 팩터가 SAP거든요. 네네. SAP나 오라클이 먼저 망할까? 니네 회사가 먼저 망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봐. 왜 어른들이 전자제품 사실 때 무조건 네. 삼성, LG 사시는 이유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중에 그쵸. 뭐 AS 이지보스 되고 하거나 AS 그런 거죠. 받으려고. 네. 네, 뭐 복사기 이런 것도 신생기업 거 쓰기가 어려운 이유가 음. 그런 거잖아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어떤 고생을 좀 했었냐면은 집에 그 스마트 플러그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 모바일이랑 연동해가지고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플러그가 있는데 이게 국내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서버랑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이 서버가 죽으면 스마트 플러그가 죽는 거야. 뭐 아, 그렇겠네요. 조작을 그럴 수 못 하는 있겠다.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제 중소기업 걸 샀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이 사람들이 빨리 대응도 해주지 못하고 하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무리 이게 좋아도 큰 회사가 아니면 이런 장비는 쓰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래서 더 그런 것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굉장히 큰 트렌드가 되고 있고 이런 사스 도입을 하는 곳들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HR 쪽에 시스템 컨설팅을 하는 컨설팅 업체들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다. 이걸 도입하면서 도입시켜주는 그렇죠. 역할을 하면서 PI 프로젝트나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SAP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석세스 그쵸. 팩터를 도입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진 국내 컨설팅 그렇죠. 업체들이 그걸 대신해 주거든요. 이제 자격증을 어. 부여하고 그죠? 교육을 몇 시간 어. 이수 받고 나면 그쵸, 그쵸. 컨설팅할 수 정확히 있는 알고 있네요. 권한을 주고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겠네요. 그분들이 또 영업도 할 테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인사 업무에 관심이 있고 컨설팅에도 조금 관심이 있다면 그 뭐 4대 컨설팅 펌 같은데 HR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립니다. 그런데 가는 것도 좋은 선택 중에 하나다. 도입하려는 곳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가르쳐 줄 사람이 사람이 없다 없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사 업무를 스치기만 해도 뽑더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으니까. 그렇군요. 근데 아마 이 트렌드가 최소 3년은 갈 겁니다. 근데 아까 네. 2년 정도 지금 써본 조직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도 이 흐름을 거스를 순 없다는 거예요?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군요. 자, 그러면 혹시 별다른 질문이 더 없다면 이제 우리 멤버들 소감을 한 번씩 듣고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제가 못 모르고 입력했던 것들, 못 모르고 동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함부로 쓰이고 서명해주지 있구나. 마라.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인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근데 되게 결국에는 근데 뭐 회사도 뭐 누구를 엿먹이려고 이러는 게 절대 아닌 거고 다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고성과자들을 찾고 고성과자들을 더 잘 되게 하고 뭐 이러려고 한다고 하는 거니까 내 데이터는 어떻게 쓰였을까가 문득 궁금해지는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내 데이터 뭐가 남았을까? 나도 모르는 새에 뭐 했을까? 뭐 이런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나는 모르겠단 말이죠. 직원은. 앨리스님의 데이터는 네. 퇴직자라는 태그가 붙어서 어딘가에 이제 보관되어 있겠죠. 어딘가에 보관돼 있겠군요. 그게 네. 또 몇 년간 법적으로 보관되나요? 몇 년까지 보관해야 된다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그쵸. 5년인가 10년인가. 네. 근데 그거 아마 그런 동의한 게 거에 있군요. 들어있을 거예요. 그랬겠죠. 이거 얼마 봐. 역시 됐을 텐데. 서명은 똑바로 보고 그럼 근데 그게 다 아니, 읽혀야 설명 안 할 길이 없잖아.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거 네. 영구 보존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별로 기억이 안 나. 제대로 안 네. 읽었는데 그냥 동의하라길래 동의했는데 뭐 그랬나 봐요. 네. 네. 내 데이터는 어딘가에 잘 보관돼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방송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서 들었던 것 같고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박사님은 어떻게 들었어요? 네, 저는 일반 소프트웨어 시장을 더 알고 있는 상황에서 HR 소프트웨어의 한정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신선하게 반대로 되게 신선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일찍부터 있었던 트렌드였고 지금 구축 사업을 한다라는 건 되게 굉장히 소수로 남아있는 몇몇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야 변경하고 있다고처럼 저한테 들리면서도 이게
이 정도로 사이즈가 크면 이건 이런 전환 작업이라는 게 이렇게나 힘든 일이구나라는 음.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채무, 그다음에 재무 이쪽 솔루션들은 지난 회사에서 경험이 있어서, 그리고 그쪽은 또 우리나라 기업이 꽉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재무적인 법적인 이슈들을 지켜줘야 돼서 사스 솔루션으로 넘어간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고요. 왜냐하면 세법이 매년 업데이트돼요. 그 매년 업데이트되는 세법에 대한 규정이나 규칙을 소프트웨어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서 구독 모델로 넘어간 지 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HR에 특화된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ERP라고 나눠져 있거나 아니면 세법에 관련된 솔루션으로서 나눠져 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들으면서 느끼게 돼서 그 부분이 굉장히 신선했고 되게 즐거운 방송이었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 팀장은요? 네. 일단은 조 과장의 한숨 섞인 얘기들을 들으면서 아니, 쉬운 일이 하나도 없구나. 이게 뭔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하는 거라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겠다. 누군가한테는, 그 과정에 그렇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요즘에 많이 뭐 나오는 자동화, AI 이런 얘기들, 이런 게 과연 누구한테 좋은 건가? 누가 돈을 버는 건가? 누가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분석가 입장에서는 좀 반갑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분석할 거리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HR 관련 데이터들은 다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고 정리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프로젝트 하나 들어가면은 그거 데이터 모으고 정리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그리고 여러 번이 불가능하더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HR 어널틱스나 피플 어널틱스가 분석 결과물들 나오는 거 보면 한계가 많다고 보였었는데, 저는 그게 그런 데이터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던 것에서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어쨌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은 굉장히 수월해질 테니까, 그러고 나면 재밌는 분석들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뭐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 되게 좋은 이야기 김 팀장이 해줬는데, 데이터 분석가가 해야 하는 데이터 클렌징,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을 지금 사실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제 그러니까요. 담당자들이. 음. 그 아마 옛날에 분석- 손으로 입력했던 데이터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음. 거잖아요. 시스템에서 정리되는 거니까. 물론 뭐 불량률이 0%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제품이라고 봤을 때 김 팀장이 예전에 분석가로서 HR 데이터를 보면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데이터가 맞나 하면서 계속 검증했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런 수고로움을 덜어줄 수 있겠죠,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마 김 팀장이 석세스팩터의 HR 데이터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몇 번 해봤다. 그러면 석세스팩터를 쓰는 다른 기업들도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을지,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감이 있기 때문에 뭐 음. 그런 그렇죠. 것들도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네, 필드 같은 것들이 통일되어 있을 테니까 어느 정도는. 그게 하나의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HR 시스템을 HR 데이터 분석의 프리퀄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내용을 마치고, 또 댓글이나 아니면 뭐 저희 메일로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인 컨텐츠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HR 시스템은 아닌데요. 이런 얘기 듣고 싶습니다. 좋죠, 좋죠. 많이 제보해 주시길 바라고, 네. 방송 재밌게 들어주셨었으면 좋겠네요. 오랜만에 준비해가지고 쉽지 않네. 잘했어요. 이런 어떤 뭐 이 정도면 쉽지 잘했지. 않다는 게 챌린지를 이제 받아가면서. 저희 방송의 러닝 타임에서 느껴집니다. 너 때문에 쉽지 않아. 자, 그럼 마칠까요?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데이터릭은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